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의 울돌목, 진도대교 위로 또 해가 떠올랐습니다. 2014년 7월 27일 새벽 5시 30분 진도대교 위로 그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산에서 시작해 이곳 진도까지 걸어오는 데는 꼬박 20일이 걸렸습니다.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승현이 아버지와 십자가를 메고 걷는 운기 아버지. 그들이 향해 가는 곳은 팽목항. (4월 16일) 이후 그리움과 이별의 아픔으로 남은 곳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후 20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팽목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틈에 플룻과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정미영 씨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공연장 대신 길을 걷고 있는 그녀처럼 4월 16일 이후 문화를 만드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예술 표현 방식은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시장과 공연 무대 밖으로 나온 이들, 또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 그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이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것이 모래이지만 그 모래로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게 남기는 이가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처럼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이가 있습니다. 꼭 쥐고자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린 아이와 어머니의 짧았던 인연을 그리는 이. 모래로 세월호의 아픔을 그린 이를 만났습니다. 그럴게요. 그럼 일단 예정으로 해놓고 혹시 뭐 문의가 오거나 하면 전화 드릴게요. 아이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데 다들 발만 동동 굴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거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미리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는 남지선 씨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는 영상을 만들자는 것. 아무 대가도 없이 꼬박 열흘이 걸린 일. 그 일을 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였기에, 세월호의 아픔은 남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 가는 중고생 아이들만 봐도 막 굉장히 제가 죄를 지은 것 같고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 시점에 아이들이 막 밝게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막 이런 생각에 걔네들 눈을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같이 죄를 지은 것 같아서.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 내놓기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유족들도 어떤 심정인지 아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 내놓은 내용에 뭔가 그분들한테 상처가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작품을 함께 만든 남지선 씨는 어떤 이였을까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오페라 연출 과정을 휴학 중인 남지선 씨. 그녀가 사는 곳은 광주광역시. 거기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남지선 씨는 샌드아트에 이어 세월호와 관련된 또 다른 작품, 연극 공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되시는 분 도와달라고 했더니 연락이 막 이렇게 오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요.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공연은 많은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번개팅? 뭐 이런 거 하는 기분이야. 연락이 그냥 오니까. 언니가 제일 1등이야. 역시 성실해. 몇 시 차 타고 왔어요? 저 아침에 6시 40분 기차요. 애기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데리고 오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애가 기침이 너무 심한 거야. 이거 회의만 끝나고 바로 내려가요. 고생. 이렇게 먼저 안 만나려고 했어요. 그냥 왜냐면 저도 애기 키우고 애기 키우는 엄마들 배우가 지금 오시는 배우분들 중에도 2분이 다 애기 키우시거든요. 2명씩 키우고. 그러니까 한 분은 만삭이야. 9개월이야. 그리고 한 분은 2명을 키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만나고 리허설 때 딱 만나서 네. 그래서 연출로트 열심히 친 거야. 그거 나 컴맹이거든요, 언니.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공연에 참여할 이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 앞으로 만날 이들은 대부분 처음 만나는 이들. 예술 경영까지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SOS 쳤는데 그분이 이분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많이 시끄러울 것 같긴 해요. 노래자랑을 한대요, 그 시간에. 노래자랑을? 네, 노래자랑을 할 거고 저희는 이쪽에다가 텐트를 설치를 하고 5일 앞으로 다가온 공연. 남지선 씨는 집에서 갓난아이를 돌봐야 하는 엄마이면서도 공연에 쓸 물품과 포스터도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다음 달 출산 예정인 배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남지선 씨는 어떤 이유에서 이 공연을 만들게 된 것일까요? 우리 나름대로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자가 제 베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적어도 나처럼 이런 어떤 아픔이나 힘든 거 다시는 겪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 겪으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들 우리 아이들은 절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5일 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가을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한켠에 공연 무대가 될 천막에서 남지선 씨가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 씨는 오늘 공연 때문에 광주에서 돌이채 지나지 않은 아기까지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바쁜 엄마를 돕느라 7살 윤서도 소품을 준비하며 제 몫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연극을 한다니 대사가 전달이 될까 궁금했습니다. 더구나 밤이 되자 바로 옆에서 노래자랑, 시끄러운 공연이 시작되는데 축제라 소란스러운 것을 알면서 왜 실내가 아닌 길에서 공연을 준비한 것일까요? 그것은 세월호의 무관심한 세태를 꼬집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연극은 여러 가지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초는 어둠을 밝히듯 진실을 밝힌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 양초는 세월호에서 희생된 다문화 가정의 베트남 유족이 만든 것입니다. 드디어 공연 시작.
이 연극은 스크린의 화면은 같지만 내용은 배우 각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합니다. 소리가 없는 스크린 영상은 말뿐인 것은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징은 비타민. 발포 비타민에서 생기는 기포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쁜 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건강에 필수적이듯 안전 역시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뭐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나는 공연하는 사람이니까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공연을 기획하게 됐어요. 새벽 5시부터 팽목항을 향해 걷는 이들. 그들은 7시가 되어서야 아침 식사를 합니다. 계란 하나, 김치, 그리고 죽 한 그릇. 피곤이 쌓인 아버지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정미영 씨는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선생님께서 서울에서부터 내려오셨는데 저희 쉬는 동안 연주를 해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기 아버지는 애써 눈물을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20일간의 도보순례길. 많은 이들이 찾아왔지만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온 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아까 하시는데 이제 막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언제까지 우리 가슴속에 소중한 사람들과 예.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걸 근데 정말 좋았어요. 진심을 담은 음악은 힘든 웅기 아버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모르고 여지껏 산 거예요. 그 소중함을. 만약에 녹음이라도 좀 해놓고 그랬으면 목소리도 해놨으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듣잖아. 정말 후회돼 그런 거. 네. 그럼 계속 우리 가는데 오시면서 해주신다. 보세요. 왜 나한테 그래? 그 정기자님 책임이지. 모르시면은 음악 들으니까 또 울컥해가지고 또 듣고 싶어요. 다음 날엔 비가 내렸습니다. 팽목항에 도착하는 날, 아버지들의 마음처럼 하늘도 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크는 거지. 안 울라고요. 이제 지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한 가지씩 떠올라요. 네, 떠오르면서 저는 아직 유골함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나왔을 때 만졌을 때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 와보지 못했고 저 친구도 하면 어떻게 손 못 치더라고요. 선생님이 저 또 울리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들을 위로하기 위한 작은 연주회는 그날도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군산에서 펜플룻 연주자 송선영 씨가 새 아이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승연이 아버지가 청한 곡은 그가 가장 좋아한다는 곡 동심초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시간은 전쟁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노란 리본으로 남은 아들. 그 아들을 만나러 아이의 학교에서 출발한 아버지들이 팽목항에 도착했습니다. 21일 동안 500km를 넘게 걸어온 이들. 아무 말 없는 바다처럼 아버지 역시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건네준 아들의 초상화를 보고 아버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맙니다. 동생 승연이를 떠나보낸 누나 아름이. 그렇게 진도에서 가졌던 작은 연주회는 하늘로 간 아이들을 생각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많은 이들이 손에 커다란 사진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니 모두 세월호와 관련된 순간들.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이벤트를 기획한 이를 만나봤습니다. 사진가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시민분들에게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을 갖고 주변 사진가분들한테 제안을 했더니 다 좋다고 하셔서 SNS에 올렸는데 이제 그때부터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셔서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걸으며 하는 사진전. 전시장이 아닌 길 위에서 펼쳐지는 이색 사진 전시회입니다. 그들이 걷는 4시간 16분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4월 16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무기력한 국회를 대신해 세월호의 의미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늘 카메라 앵글을 통해 세상을 보던 이들이 그렇게 이번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4시간 16분 후 그들이 도착하게 될 광화문 광장. 그곳에선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단식 농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밝혀달라는 아버지. 또 자식을 둔 많은 이들이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단식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단식장 바로 뒤에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려면 세월호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4시간을 걸은 이들이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 아버지는 그들이 고마운데 힘들게 걸어온 이는 단식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길 위에 사진전을 마친 이들. 그들은 거리를 걸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를 둘 키우는 아빠로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녕들 하십니까에 이어서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한 문장이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회에. 그래서 이 문구를 다 같이 고민해보자고 사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사진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은 정주된 순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를 남깁니다. 그럼 4월 16일, 그날 이후 정지된 이들의 삶은 이제 또 어떤 사진으로 남게 될까요? 매주 목요일이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첼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매주 목요일 1시간씩 연주를 하는 이는 첼로 연주자 윤선주 씨. 그녀는 지난 5월 8일부터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연주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매주 연주를 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때문입니다. 윤선주 씨 앞에 놓인 10일이라는 숫자는 당시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의 수. 윤선주 씨는 그 숫자가 0이 될 때까지 이 연주를 계속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이렇게 힘든 연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잊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슬픔을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하고 간직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이 넘은 지금, 이제는 분향소를 찾는 일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 그 속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자 하는 윤선주 씨의 연주는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뭔가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름이 알려진 작곡가입니다. 그런 그는 160명의 연주와 합창을 위한 곡을 편곡하고 있었습니다. 화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좀 확인을 했고요. 파트별로 이제 선율을 불 수 있는 선율을 만들고 연주할 수 있는. 네. 6월 21일 청계광장에서 갖는 160명의 음악인 공연을 위한 첫 만남인데, 그런데 어떻게 1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페이스북에서 그런 뜻을 함께 하려고 모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공연을 기획한 이는 미국에 사는 한 주부였습니다. 저도 막 통곡을 했었어요. 제 큰아들이 세월호에 있는 아이들이랑 나이도 같고, 이게 남의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의 문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구나. 음악인들도 함께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제 페이스북 벽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신동일 작곡가님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결국은 설득을 했죠. 그 진행상으로는 앞으로 시작할 때 하는 게 편하긴 편해. 셋업 해놓고서 딱 바로 하면은.
이들은 지금까지 광화문, 안산 등 세월호와 관련된 곳을 찾아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병신 같은 아빠는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고 싶은데 내 새끼가 보고 싶은데.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지만 죽어가는 아이를 차가운 바닷속에 묻은 그들을 우리는 잊을 수 있을까요? 그 세월호에 탔던 아이들을 평생 가슴에 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뭐 이제는 그만 잊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잊혀지는 게 가장 그 아이들이 슬플 것 같고, 가슴에 정말 묻고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하늘로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은 이제 천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늘 위에서 그들을 잊지 못해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해 밥을 굶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부모를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리에 나온 예술가들은 말합니다. 잊지 맙시다. 잊는다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그때는 우리의 아이가 희생될 것이기 때문에.